했고요. 오늘은 남은 시간에 문제 풀고 질문 받고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숙제를 어디까지 했나? 113? 113. 네, 까지 했나요? 자, 우선은 오늘 질문할 거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특강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진도가 다 나가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 못 풀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수업하는 것까지만 숙제해 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책 검사는 하긴 할 거예요. 거기까지만.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안 풀어도 되는 부분은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늘 하는 데까지만, 네. 숙제 확인은 이제 책 검사는 언제 할 거냐면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좀 기간이 필요하면 좀 조율을 할 생각이긴 해요. 다음 주에 할 생각이긴 한데, 화학관 애들은 화요일날 해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화학관은 화요일날 하고. 안녕하세요. 월수금반 애들은 언제 검사할까요? 수요일날 정도에 할까요? 그쯤이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책 검사? 네. 특강 교재 검사. 다음 주요? 다음 주 수요일. 그 정도면은 배운 데까지 그래도 채점이랑 다 돼 있지 않을까요? 이거 오늘 책 전부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정해준다 그랬죠. 네네.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우선은 월수금반은 다음 주 수요일날 책 검사하고, 네, 그 다음에 화목반은 그럼 다음 주 화요일날 책 검사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오늘 뭐 질문도 하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121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근데 이거는 뭐 이따가 하는 거 보면 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숙제 안 낼 거니까 더 푸는 걸로. 그럼 117까지 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121까지입니다. 네. 목표는. 네. 목표에 못 미치면 117까지로 변경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117까지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숙제는 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카톡방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영상 올려주면 봐요? 근데? 솔직히 특강은 안 보고 있어요, 다들? 카톡방은 계속 놔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보세요. 네, 안 없앨 거거든요. 네. 나중에 특강을 하거나 그때 뭐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바꿀 거지. 네, 지금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생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1학년 2학기 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놔둘 거니까 네, 보고 싶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강만 제가 영상을 올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하는 수업은 다 올려놔요. 근데 그거를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들어가는 거기에서 그냥 구독을 하시고 다른 학년 거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돼요. 네. 다 공유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랑 그런 거 다 있어요. 고등학교 것도 있고 중학교 거 1, 2, 3학년 거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싶으시면은 네, 문제집이랑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네,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아직 중학생은 그런 거 잘 할 생각이 없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엄청 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봐야 될 게 많아서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가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자, 이제 질문 받을게요. 89페이지 15번이요. 89페이지에 89 어딨냐? 15? 네. 요거야? 89쪽에 14번이랑 14번이요. 14, 18? 얘야, 얘. 91쪽에 4번이요.
91쪽에 4번이요. 91쪽에 6번이. 91쪽에 4번. 92쪽에 3번. 91쪽에 6번. 3번? 네, 3번. 91쪽에 2번이요. 91쪽에 2번. 네. 90쪽에 19번. 90쪽에 19번. 90쪽에 21번. 21번. 91쪽에 5번. 91쪽은 다네요, 그러면? 단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있을까요? 95쪽에. 이쪽 먼저. 95쪽이니까. 95쪽에 20번. 95쪽에 20번. 95쪽에 17번. 17번. 95쪽에 19번. 19번. 110쪽에 4번이요. 110쪽으로 갑자기 가요. 그 사이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110쪽에 4번이요. 110쪽에 5번. 5번이요. 아, 통계는 요 정도인가요? 네, 다 돼요. 통계는 요 정도? 좋습니다. 117까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합시다. 그러면 문제의 앞부분이 좀 많아서. 어디서부터였어? 처음이 어디야? 얘인가? 요게 첫 문제인가? 네. 시작합시다. 자, 1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정육면체고요. 반지름이 8이고요. 지금, CN의 길이가 필요해. CN이요. 여기구나. 네, CN 요 길이가 X예요. 근데, 얘가 중점이니까 여긴 4라는 거 아네요. 여기도 8이라는 거 알고. 자,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전체 넓이에다가 얘가 16분의 15면 요 남은 게 16분의 1이지 않겠어요? 네, 그냥 이 삼각뿔 구하시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전체 넓이는 8 곱하기 8 곱하기 8일 거 아니에요? 아, 전체 넓이, 전체 부피가. 근데 거기에 16분의 15인데 내가 필요한 건 16분의 15가 아니잖아요? 네, 16분의 1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약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32가 얘 넓이에요. 얘 부피예요. 그럼 32가 부피인 걸 알았으니까 밑넓이가 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높이가 CN인 거죠. 거기에 3분의 1 한 게 3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약분할 거 하고 16이죠? 16 그냥 바로 약분할 수 있죠? CN이 6이네요. 5번이 답이에요. 16분의 15로 혹시 푸셨나요? 문제를 푸실 때? 네, 곤란해요. 네, 16분의 15로 푸시면, 네, 의미가 없죠? 16분의 1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9의 정팔면체가 꼭 맞게 들어가 있다. 정팔면체의 부피. 한 방에 써야죠. 사각뿔인 건 보이잖아요. 네. 그럼 밑넓이가 얘 무슨 도형이에요? 마름. 정사각형이죠. 근데 마름모로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름모 넓이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잖아요. 네, 그래서 20 곱하기 20 나누기 하면 이게 밑넓이. 그 다음에 높이가 얘가 10이죠.
네. 근데 얘도 높이가 10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곱하기 하면 되니까 하나만 구할게요. 사각볼. 자, 그래서 높이가 10에 거기에 볼이니까 3분의 1을 할 건데 그게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피는 네 3분의 1000이에요. 이게 답이죠. 이렇게 3분의 4천 4000이요? 답에서 아, 이것만 약분되나? 얘는 약분 안 되는구나. 죄송해요. 둘 다 약분되는 줄 알았어. 네. 얘만 약분되네요. 그죠? 그러면, 네, 4000. 네. 이렇게 되겠죠. 별로 안 어렵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18번 하면 되나요? 자, 18번은 뭔가요? 효주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볼 모양의 아이스크림의 높이를 3등분하여 밑면의 평행한 면으로 잘라 언니, 동생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한다. 언니, 효주, 동생이 먹어도 되는 아이스크림 부피. 네. 이게 다 왔습니다. 네. 이 문제 너무 양아치 아니야? 이거 언니의 권력이 너무 들어가 있는 문제 아니니? 언니만 더 먹겠다는 얘기 아니야? 너무하네. 자, 아이스크림 부피를 차례로 구하래요. 네, 그래서 전체 부피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뭐 어차피 부피는 다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자, 제일 큰 거 구하시고, 중간 것도 구하시고, 작은 것도 구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높이가 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높이 안 나와 있나? 아니구나, 높이 18이라고 나왔구나. 네, 그럼 얘 높이는 1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높이는 12가 될 거고, 얘 높이는 6이 되겠죠. 반지 이름은 여기가 3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고, 네, 계산을 할수록 언니가 얍삽하다는 게 보이죠? 네, 자, 먹는 양이 엄청나게 다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얘가 부피를 구하면 밑넓이가 9파이 곱하기 18 곱하기 3분의 1. 네, 이렇게 구하면 한 방에 구하는 걸로 할까? 아니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긴 하겠다. 자, 그래서 54파이. 얘는 4파이가 밑넓이고 높이가 10이고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6파이. 그리고 얘는 밑넓이가 파이고 높이가 6이고 3분의 1이니까 얘 보니까 진짜 나쁘다는 생각이 들죠? 네. 2파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자, 언니, 동생, 효주에 먹게 되는 아이스크림 부피를 차례로 구하시오. 그러니까 동생은 2파이. 그 다음에 언니는 동생 거 빼니까 14파이. 효주는. 그리고 언니는, 네, 효주 동생 걸 다 빼니까 16파이만 빼면 돼서, 네, 38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해놓을까요?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 네, 뺏는 언니가 있고, 네, 좀 주는 언니가 있는데 어느 편인 것 같아요. 네. 제 딸이 둘인데 제 딸은 첫째 애가 둘째 거 다 뺏어요. 네, 거의 다 뺏어.
용돈도 빼서. 네. 자기가 다 써.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 그렇진 않겠죠? 네, 그 정도는 아니겠지? 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은 그림은 어떤 원뿔의 옆면을 전개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원뿔의 부피가, 네, 뭐 요거일 때, 그 다음에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구해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호가 필요할 거고요. 네. 이 호를 구해야 되니까, 네, 지금 반지름이 10이어서 2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360도분의 288. 네, 자, 이렇게 됐고. 약분을 해주시면,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몇이야? 약분하면 18이 될 거고. 그러면 몇 번 들어가니? 2 곱하기 144. 그러면은 16번? 아닌데? 계산해야 되겠다. 자, 한 번 들어가면 18, 108. 그러면은 몇 번 들어가는 거야? 9번? 다 들어가나? 6번. 6번? 6, 8에 48. 그러네. 자, 6번. 이게 계산이 안 되네. 자, 6번.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16파이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호의 길이가 이 원의 둘레니까 얘는 반지름이 8인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원뿔을 겨냥도를 다시 그릴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10인 거고 여기가 8인 거죠. 근데 뭐 부피를 알려줬으니까 모선은 이제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부피 구하는 식을 쓰면 64파이가 밑넓이고 높이 구해야 되고 3분의 1을 한 게 128파이. 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뭐 2배죠? 그러니까 2가 되니까 높이가 6.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요? 아직 쓰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다음 21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도형의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넓이. 건넓이는 뭐 부분별로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반구가 나올 거고요. 얘도 반구 하나 나올 거고요. 얘는 원기둥에 둘레 구하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게 이 부분이 하나 추가되겠죠? 번호를 하나씩 매일까요? 1번, 2번, 뭐 이거 3번, 4번 이렇게 해서 다 각자 구하시면 되겠네요. 회전을 한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반구는 2파이R에다 대입하면 되니까요. 1번이랑 4번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번은 반지름이 4니까, 네, 32파이가 되고요. 2번은 반지름이 8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64에 128파이. 자, 1, 4번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는 이제 2번을 구할게요. 옆넓이는 이 원기둥의 둘레 곱하기 높이 4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반지름이 4니까 둘레가 8파이죠? 거기에 높이 4를 한 거예요. 그래서 32파이가 2번이 될 거고, 이제 3번만 구하면 되겠죠? 자, 3번은 얘 돌리면 이 부분의 도넛 모양만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원에서 도넛 모양을 빼주셔야죠. 근데 얘가 반지름이 8이었고 얘가 반지름이 4예요. 그러니까 64파이 빼기 16파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빼니까 네, 몇이냐? 48파이?
자, 이렇게 1, 2, 3번을 구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하니까,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160. 얘랑 더하면 80. 답은 248.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맞다. 지한이 내일 일찍 오는 거죠? 아니요. 뭐야? 네가 온다 그런 거잖아. 잠깐만. 내가 오라 그런 게 아닌데. 네. 왜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셨어요? 네. 이제 해결이 돼요? 네, 알겠어요. 내가 오라 그런 게 아니잖아. 네가 온다 그런 거였잖아. 자, 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내가 부른 줄 알고. 자, 여기는 그럼 1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할 수 있어요? 네. 요 모양 겨냥도로 그릴 수 있어요? 봐. 오케이. 1번 은근히 중요해요. 네, 저 문제는. 뭐, 겨냥도로 그리면 모양은, 자, 모양이 비슷한 게 여기 있긴 있을 텐데. 얘기해주고 싶은 건 있어서. 겨냥도 그리기 싫어서 찾는 건데. 자, 네. 여기 있다. 네, 저거 붙이면 요 모양이죠. 네. 요 모양인데, 여기에 잘려있는 이 삼각뿔 보이시잖아요? 전체랑 몇 배 차이 나요? 그게 좀 중요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갈래요. 요 삼각뿔은 전체랑 몇 배 차이 납니까? 거봐요. 네, 모르잖아요. 6배 차이 나요. 네, 이거. 얘가 6개 있어야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도 하나 더 있고 밑에도 이렇게 잘릴 수 있으면 가운데가 요게 2개가 합쳐진 모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좀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에서 삼각뿔이 6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르게 생각하면 좀 더 왜 6개가 되냐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이 삼각뿔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삼각뿔이다랑 얘랑 비교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부피가 2배이지 않을까요? 밑넓이가 2배니까? 그쵸? 근데 뿔은 3분의 1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6등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뿔은 3분의 1을 한 건데 그게 2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6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그림을 모르시더라도 할 수는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갈게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직선애를 회전축으로 하여 1의 전 생기는 회전체의 건너비를 A, 부피를, 이거 그냥 구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솔직히? 이건 그냥 구하기 싫은 것 같은데? 자, 질문한 사람은 누구죠? 자, 요 질문하신 분 누구야? 솔직하게. 구하기 싫어서 질문한 것 같은데. 네, 요 방식은. 뭐, 부분별로 건널비 구하시면 되죠. 네, 건널비는, 자, 부분별로 구해야 될 건데, 우선 얘 모양이,
뭐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돼서 네. 이쪽에 회전축이 생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매겨서 건너비 구하면 되겠죠. 얘가 옆면에 있는 걸 1번.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건너비를 2번. 밑넓이를 3번. 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네, 전체 옆넓이에서 위에 조그만 옆넓이를 빼야죠. 근데 옆넓이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네, 지금 반지름 곱하기 모선 곱하기 파이잖아요. 반지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안 보이네. 여기가 3이구나. 네, 그럼 반지름이 얘는 9였고요. 모선이 15예요. 그래서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9 곱하기 15 곱하기 파이가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반지름이 3이고 모선이 5니까 네, 5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네, 이렇게 되면 1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산 좀 이따 할까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보일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 둘레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둘레가 6파이고요. 높이가 8이에요. 네, 이게 2번이고. 3번 아까 했듯이 도넛 모양이죠? 그래서 전체 이거 9에서 3을 뺀 거죠. 그래서 82파이 마이너스 9파이.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계산을 해 주시면 얘는 9109, 5940, 135파이 마이너스 15파이 플러스 48파이 플러스 72파이 이렇게 나왔고요. 얘 계산하니까 120이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도 120이죠. 답은 240파이. 이게 A. 얘가 A예요. 자, 이제 부피 구하면 되겠죠? 네. 부피 구하는 거는 전체에서 위에다가 풀까요? 전체에서 위에 원뿔 하나 빼고 밑에 원기둥 하나 빼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부피는 반지름이 9였으니까 81파이 곱하기 높이가 12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빼기 얘는 밑넓이가 9파이 곱하기 높이가 4 곱하기 3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얘는 밑넓이가 9파이 높이가 8.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얘는 48에 32 324파이 마이너스 12파이 마이너스 72파이 그래서 합치니까 마이너스 84파이 그래서 답은 240파이 B는 240이에요. 답은 480파이에요 그러면? 네. AB 더하는 거죠? 240, 240이네. 네, 그래서 답은 480파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아직 쓰고 있는 거죠?
쓴 때가 많은데 어딜 쓰고 계세요?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야지 보이나? 이 정도까지? 넘어갈게요. 다음 3번이요. 3번은 뭐야? 다음 그림과 같이 원기둥 모양의 캔에 담겨있는 주스를 모양과 크기가 같은 원뿔 모양의 컵 6개 컵의 부피의 5분의 4만큼 나누어 담았더니 캔에 남은 주스의 높이가 5cm가 되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담겨있던 주스의 높이는 몇이냐? 이게 5분의 4란 얘기죠? 요만큼이 8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6개의 컵에 지금 5분의 4만큼씩 나눠 담았으니까 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쪽에 있는 부피를 구하려면 전체 부피에서, 네, 지금 얘 밑에 있는, 아니지, 전체 부피에서, 높이만큼 빼면 안 되죠. 아, 이거 B로 설명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전체 부피를 구할게요. 네. 전체 부피를 구하면, B로 안 하고 설명할 수가 있나? 아직 그 B를 안 배웠는데. B 알고 있나? 부피 B 그런 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면, 1학년 과정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네. 우선은 얘가 민나비가 9파이고, 높이가 10이고, 거기에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 부피는 지금 30파이에요. 30파인데, 네, 거기에서 얘 높이가 8이에요? 그러면 구하란 얘기야? 6개의 컵에 5분의 4만. 이거 B로 해야 되는데. B로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하지? 우선 B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방법이 있나? 이따가 답을 한번 보긴 해야 되겠네요. 자, 원래 이제 요 B가 있는데 이게 닮음일 때에는 합동일 때거나, 네, 모양이 이제 비슷한 닮음을 안 배워서 이게 지금 요 높이랑 요 높이가 지금 4대 5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의 B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것만 알면 돼요. 길이의 B인데 이거를 제곱하면 넓이의 B고요. 세제곱을 하면 부피의 B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걸 세제곱을 해서 계산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 방식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배운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쉽게 1학년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얘는 어떻게 했을까? 얘 부피를 구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높이의 5분의 4가 아니고 부피의 5분의 4였군요. 네. 저 계속 높이만 생각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푸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네. 부피의 5분의 4였어요. 네. 그러면은 쉽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부피 30파이를 구했는데 그거에 5분의 4를 곱하면 되고 그게 6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몇이 되니? 36파이 곱하기 4가 되니까, 네, 그러면은 144파이. 네. 자, 요게 부피라는 걸 구했어요. 근데 민날비가 36파이죠? 요 왼쪽을 보니까, 네, 36파이고 높이 얘를, 근데 청캔의 높이에요. 그럼 요거를 그냥 A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니까 A를 구해서 5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6파이 곱하기 높이 1개
144파이란 얘기니까요. 네. 뭐 아까 전에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높이는 4 더하기 5에서 9. 4로 9cm가 됩니다. 되게 쉬운 건데 저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삼 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요. 4번은 뭐야? 오른쪽 그림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지금 8cm인 원뿔의 꼭지점 P에서 밑면의 둘레 위에 두 점 A, B를 지나는 평면으로 칼 가지고 잘랐다고요? 자른 입체 도형이다. 밑면의 중심 O에 대하여 90도인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뭐 별건 아니고요. 전체 부피를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요 모양은 삼각뿔이거든요. 근데 90도만큼이니까 원뿔에서 4분의 1만큼 띄어낸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원기둥만의 부피는 전체 원뿔의 부피에서 원기둥이래. 원뿔에 여기 있는 부피는 전체 원뿔의 부피에서 4분의 3을 곱하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시면 밑넓이가 9파이고 높이가 8이고 거기에 3분의 1인데 거기에 4분의 3을 곱하면 이게 곡면 부분에 원뿔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분하실 거 하시고 18파이가 됐어요. 자, 이제 삼각뿔만 따로 구하시면 돼요. 삼각뿔은 밑넓이가 3이고 3이고 나누기 2니까 2분의 9파이가 밑넓이고요. 높이가 8이고 얘도 3분의 1 해야죠. 네, 그러니까 2분의가 아니구나. 약분이 되는군요. 얘가 12파이가 되네요. 12파이는 아니죠. 10이죠. 그러면 답은 18파이 플러스 12. 세제곱 센티미터. 뭐 단위 쓰는 거 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네,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최고 수준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으로 가면 5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의 한 밑면 위에 두 방구가 놓여있는 입체 도형의 시설물이 바닥에 놓여있다. 페인트 한 통으로 6파이 제곱미터의 넓이를 칠할 수 있을 때 이 시설물의 바닥의 다음 면을 제외한 면에 바닥은 또 제외하라고 페인트를 칠하려면 몇 통의 페인트가 필요하겠냐. 네, 다 구하시란 얘기죠. 또 번호를 매겨볼까요? 요것 따로 1번, 요것 따로 2번, 요 윗면에 요것 따로 3번, 네, 그 다음에 옆넓이 4번, 네, 이런 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랑 2번은 아까 했듯이 반구의 건넓이니까, 네, 2파이R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1번을 먼저 2파이R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1번의 반지름이 7이에요. 그러니까 49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98파이? 네, 1번은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2번은 반지름이 3이에요. 네, 그러니까 18파이. 이렇게 2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은 큰 원에서 중간 원이랑 작은 원을 빼야죠. 큰 원의 반지름이 14에다가 6이니까 20이어서 반지름이 10이네요. 작은 원 7이고 얘가 3이고 그러니까 100파이에 빼기 49파이 빼기 9파이 두 개 더하니까 58파이 그래서 빼면 42파이 이게 3번이고 4번 옆면의 둘레는 네, 반지름이 10인 거에 원의 둘레니까 20파이 곱하기 8이죠? 네. 160파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 2, 3, 4번을 다 더하래잖아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몇이야? 이렇게 더하면 60파이고 이렇게 더하니까 220파이고 거기에 더하니까 몇이야? 300 네 18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통 들어가냐 그러니까 6파이로 나눠야죠. 네. (318) 나누기 6을 하시면 되겠죠. 5, 6에 30 그 다음에 3 그러니까 53통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식은 요 밑에 것만 쓰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뭐 더하는 건 필요 없고. 자, 이 정도가 됐고요. 다음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높이가 50, 40, 30인데 모양에 한 꼭지점에 연결된 줄에 공이 달려있다. 줄의 길이가 30cm. 이 공이 움직일 수 있는 부피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림을 좀 생각할 수 있냐. 네, 요런 문제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다 90도인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고 요 밑면도 90도고 자 이렇게 다 90도가 됐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얘 길이가 지금 30cm니까 제일 끝에까지 여기에서 가봤자 여기야. 여기까지 뿐이 못 가요. 얘가 끝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봤자 30cm면 한 요쯤 되겠죠? 얘도 뭐 이쪽으로 30cm 가면 한 10cm 남아야 되니까 요쯤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밑에가 아니지. 중심이 여기니까 요 중심에서 이제 이 끈이 막 입체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쪽으로 가도 30cm가 최대니까요. 이쪽이 반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에도 이쪽으로 가도 최대가 30이니까 여기도 원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간다고 해도 이렇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모양만 제외하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구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모양만 제외하고. 그러니까는 구로 생각을 해보면 쟤를 제외한 게 뭐냐면 그것만 이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데 뭐 앞에 보면은 뭐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긴 하겠지만 원래 구가 요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잘린 게 90도, 90도, 90도니까 이 원의 둘레가 지금 270도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움직이지 못하는 공간이 90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쟤를 뭐 거꾸로 그리는 게 보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얘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반구를
4등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인 거예요, 지금. 잘려있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는, 전체 부피에서 그러니까 8분의 7을 곱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9의 부피 구한 다음에 8분의 7을 곱해라. 그럼 9의 부피 구하는 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r 세제곱이 30의 세제곱인 거죠. 거기에 8분의 7을 한 거라고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계산해야죠, 이제. 30 곱하기 900이라고 쓸까요? 약분할 걸 생각해서. 네, 8분의 7 이렇게 쓰게 된다면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4 약분해서 2가 되고 2를 얘랑 약분할게요. 그래서 15가 되고 15를 얘랑 약분하니까 5가 되고 네, 약분할 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곱해 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나타내고 있는 게 35 곱하기 9를 하면 되겠네요. 35 곱하기 9. 그러면 몇이야? 27에 5, 9, 45. 315? 4번이 답이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물어보신 건 뭐, 계산을 못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네. 그림 모양을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거니까. 저렇게 잘려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있나? 없나? 아, 있네. 무슨 표시된 게? 네, 있네요. 자, 여기 17번 몇 쪽이니? 95페이지 17번. 아, 그래, 아까 110도 있었지? 네, 기억해보니까 네, 계속 있네요. 오, 우리 설명 되게 오래 하는데 이거? 자, 17번에 오른쪽은 회전체에 전개된데 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다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잘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구해야 될 게 얘가 원의 둘레가 12파이니까 여기가 12파이겠죠. 그러면 얘가 12파이라는 걸 알면 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걸 r이라고 했을 때 네,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120이니까 3분의 1. 자, 요걸 한 게 12파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반지름이 몇인 걸 알아요? 약분하면 6이고 18? 여기가 18이에요. 자, 그래서 저 길이를 알고 있으면 단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얘를 겨냥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표시를 하면 요 길이 지름이 필요하죠? 단면으로 잘라야 되니까 10이고 여기가 18인 거잖아요. 3개를 더하면 답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그래서 48 이게 답입니다. 뭐 17번은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요런 거는 푸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9, 20 이걸로 갈게요.
다음은 반지름의 길이가 15cm인 구 모양의 초콜릿을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개수.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뭐 넓이비, 부피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알면 좀 너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개수가 몇 개 필요하냐 그랬지 부피가 몇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얘가 지금 길이비가 15대 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5대 1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부피비는 뭐 하면 된다 그랬죠? 세제곱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125대 1이에요. 그래서 답이 125개예요. 이게 끝이야. 네,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닮음을 할 때 배우게 되는 거긴 2학년 2학기 거 할 때 배우게 되는 거긴 한데 뭐 길이비를 세제곱하면 부피비라는 것 정도는 외워둘 수 있잖아요. 네. 제곱하면 넓이비라는 것 정도는 외울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얘는 부피 구하는 식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래서 답이 125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네. 근데 이거 왜 물어본 거야? 부피를 구할 수는 있잖아. 이거 누구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피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누기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네. 그럼 요 방식으로 하세요. 네. 그럼 구할 필요도 없잖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이 125개였고요. 20번으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도형의 직선 L을 회전축을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에 대하여 답을 구하라. 건널비 구하래요. 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번호 매겨요. 네, 1번, 2번. 아까랑 똑같아서 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공식이 2파이R이 반 9였죠? 네, 그래서 1번을 먼저 구하면 네, 반지름이 3이니까 18파이고요. 숫자까지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네, 3번을 구하면 반지름이 6이니까 72파이고요. 그리고 2번을 구하면 큰 원에서 또 작은 원 빼라 그랬죠? 큰 원이 6이고 작은 원이 3이니까 네, 36파이 빼기 9파이 해서 27파이고요. 그래서 건널비는 더하니까 90 더하기 27이 되네요. 그래서 1번 답은 네, 90 더하기 27은 뭐야? 117파이. 자, 이게 건널비가 됐어요. 자, 이제 부피는 더 쉽네요. 반구를 따로따로 구하면 되죠? 얘 부피 하나, 얘 부피 하나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반구는 3분의 2파이R 세제곱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원래 구가 3분의 4파이R 세제곱인데 나누기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반구 공식을 따로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부피는 외워도 되는데 건널비는 좀 이제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면 요것만 따로 있는 반구는 3파이R 제곱으로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밑면까지 따로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면만 구하는 게 2파이R 제곱인 거예요. 네, 건널비에서는 얘는 공면과 단면을 더한 게 3파이R 제곱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좀 여러 가지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풀 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은, 네, 3분의 2 파이 곱하기 27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8파이. 2번은 3분의 2 파이 곱하기, 그냥 다 곱하진 않을게요. 216인데 어차피 약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것만 약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144파이. 자, 이렇게 돼서 부피는 더하니까 162파이. 네. 자, 이게 답이 되겠죠.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어디 남았죠? 중간은 없었다. 이것도 문제 남은 거야? 4번은 뭐니? 오른쪽 그림에 헬스 클럽 회원이 40명인데 겁나게 많이 잘라 먹었네요. 네, 3개나 잘라 먹었어. 네, 3개나 잘라 먹었어. 인원수는 세놔야 되긴 해요. 여기는 뭐야, 3칸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6칸인가요? 네, 이렇게 우선 써놓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일부가 찢겨졌다. 일부가 아니죠. 대부분이죠. 이거는 네. 말을 잘못하네. 그랬을 때 30회에서 40회인 계급과 얘가 1대2야. 여기가 1대1이에요. 그 다음에 40회에서 50회 미만이랑 50회에서 60회가 7대5래요. 혹시 연비 배웠어요? 니네? 초등학교 때? 아, 연비 안 배웠어요? 옛날에 연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것 같아. 없어졌나? 네, 그거 안 나오나?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거 비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그 막대의 비가 1대2고 7대5니까요. 네, 그러니까 얘 최소 공배수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은 지금 14가 되려면은 7을 곱해야 되니까 7대 14라고 쓰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식은 2를 곱하니까 그러면은 14대 1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3개의 비가 7대 14대 10인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7대 14대 10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이거 더하면 40명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면? 그쵸. 이거 더하면 40명 되죠. 끝났는데요? 네, 자, 네. 끝났어요. 끝났고요. 자, 거기에서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17번째로 많은 회원. 그러니까 17번째가 어딨냐? 자, 여기까지가 16명이니까 여기 있죠. 40에서 50 사이에. 계급값이니까 45. 네, 45회가 답이 됩니다. 아, 너희가 초등학교 때 연비를 안 배우는구나. 내가 옛날에 가르쳐봐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옛날에는 그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안 배우는군요. 아무튼 B는 이렇게 분수처럼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분수인 건 알아요? 분수가 B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분도 가능하다. 네,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3분의 2면 얘는 2대 3인 거예요. 네, 그냥 같은 의미야. B랑 분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은 K중학교랑 L중학교 컴퓨터반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도출보 다각형이다. K중학교에서 성적이 상위 25% 이내에 드는 학생의 성적은 A중학교에서 최소 상위 이거 다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계산하기 싫어서 물어본 거죠, 이것도. 전체 인원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시작합시다. 네, 이거는 구하는 수만 할 거 없죠. 상위 25% K? 그것만 외워놓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색깔을 구분해서 써봅시다. 우선 K중학교는 여기가 2명. 여기는 몇 명이야? 8명, 14명, 9명, 6명, 1명. 자, 이렇게 돼서 다 더하니까 몇이야? 10에다가 20에다가 40명이야.
세중학교 지금 40명이 있어요. 그럼 40명에 25%라 그랬으니까 4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10명이, 네, 상위 25% 이내예요. 자, 그래서 10명이 상위 5%니까 여기까지였겠죠? 80 이상. 네, 이렇게 됐는데, A중학교의 상위 몇 퍼센트 이내에 드는지를 구하시오. 자, 얘도 인원을 써야죠? 1명이고, 2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야? 12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7명, 4명, 4명. 자, 얘네도 다 더하면 40인가요? 10에다가 얘는 30이네요. 그쵸? 30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30명이 됐고. 그러면 30명에다가 30명 맞죠? 그냥. 30명인데 최소 상위 몇 퍼센트 이내에 드는지를 구하시오. 잠깐만, 25%에 드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보니까 봐야 되겠네. 중학교 40명 중에서 성적이 상위 25% 이내 드는 학생의 성적은, 학생의 성적? 25% 안에 드는 게 성적이 80점 이상이잖아요. 80점 이상이 지금 여기에서 3명이죠? 네, 그러면 3분의 3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10% 안에 든다. 그래, 이렇게 써야 되겠네. 답은 10%겠죠? 맞나? 네, 맞네요. 자, 이게 설명이 단가요? 그러면 설명 다 끝났나요? 자, 이제 문제 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어요. 네. 117까지 푸는 걸로 합시다. 네, 우선은 117까지. 네, 그래서 지금 풀어보시고 안 되는 문제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115에 11. 얘도 잘라 먹었네요.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사회 성적에 대한 상대 도수 평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훼손되어 보이지 않는다. 60에서 7점 미만의 학생 수, 70에서 80점 미만의 학생 수가 여기랑 여기죠? 70에서 80점, 9대 7? 자, 이렇게 나왔대요. 그랬을 때 90점 이상의 학생 수가 10명일 때 90점 이상이 여기네요. 얘가 지금 상대 도수가 몇이야? 0.04? 네, 0.04인데 10명이래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4%가 10명이란 얘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25 곱하면 100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체가 지금 250명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학생 수 구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얘가 0.04고 여기가 0.16이고 여기가 몇이야? 얘도 0.16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3개 0.04 이렇게 합치면 네, 그러면은 몇 퍼센트야? 36%인 거 아니잖아. 0.36이잖아요. 그럼 남은 게 0.64겠죠? 네, 그래서 250 곱하기 0.64 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분의 64로 쓰고 약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5, 5 약분하니까 2고
그 다음에 2 약분하니까 32고 5 곱하기 32니까 160명. 네, 답은 160명.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1번이 맞은 거 117쪽 13 1번이요. 오른쪽은 네, 문화센터의 반 학생들 하루 동안 운동 시간에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70에서 90이 보이지 않고 상대 도수가 0.4일 때 30분 이상 50분 미만의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 얘가 상대 도수가 0.4래요.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상대 도수는 그러면 0.6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보시면 네, 얘를 x라고 할게요. x라고 하시면 네, 거기에서 나머지 인원을 다 확인하면 얘가 1명, 2명, 5명, 10명 맞나? 10명이고 6명. 자, 이렇게 돼서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보죠. 네, 다 더해보니까 8에다가 18에다가 24예요. 그러니까 24명일 때가 0.6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6으로 나누면 4명이면 0.1 아니야? 근데 얘는 0.4라면서요. 그러면 16명이라는 걸 알죠. 근데 뭘 구하는 거죠, 지금? 얘 구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30분 이상 50분 미만? 네, 얘 상대도수 구하라고? 4명이 0.01이니까 얘를 구할 필요도 없었죠? 16명 몰라도 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은 2명이니까 0.05. 답은 0.05예요. 정비례하다만 이용하시면 뭐 잘려있는 부분을 안 구하셔도 상관이 없었네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몇 번이라고 했죠? 3번? 네. 1번은 이렇게 하고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뭐냐? 다음 A, B 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여 상대노수 분포표이다. 근데 전체 학생 수의 B가 5대 6이고 B는 C의 5분의 2? B가 뭐야? B가 상대도수죠? 얘가 상대도수고 C가 B의 상대도수네? 이건 A의 상대도수고 이건 B의 상대도수야? 여기 5분의 2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써있는 게 이게 다야. 곧 수업이 시작되오니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의 5분의 1을 하면 B다. 그래서 A를 구해라. 네. 자, 우선 공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네, 공식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수랑 상대도수를 곱하면 뭐냐에 대한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수랑 상대도수 곱하면 뭐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식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가 전체라고 얘기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전체분의 네, 도수를 하면 상대도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상대도수 도수 나누기 상대도수를 하면 다시 전체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자, C가 이제 상대 도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네, 상대 도수라고 표현하는 거는, 네, 전체 도수에서, 네, D라고 했을 때, 네, 근데 얘한테다가 뭘 해줬다는 거야? C에다 5분의 2. 5분의 2면 0.4. 그럼 얘가 지금 0.4C라는 거 아니야? B가? 굳이 저걸 D라고 표현 안 해도? 근데 0.4C가 네, 전체 인원은 안 나와 있잖아. 전체 학생 수가 그냥 5대 5A 대 6A인 거잖아. 전체 학생 수. 그럼 얘를 그냥 5A라고 써야 돼? 다른 건 5X 뭐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얘는 6X가 돼야 돼? 그러면 6호 가지고 식을 쓰면 식 쓰기가 애매하네. 그러면 네 6X분의 30을 한 게 C야. 근데 B는 C에다가 0.4를 곱한 거야. 그래서 B를 쓰면 네 6X분의 30을 한 거에 10분의 4를 한 거겠지?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약분을 하면 3X분의 2가 B야. 그래서 B를 구했는데 여기서 다시 A는 5X분의 A를 한 게 B죠. 그래서 얘를 5X분의 A가 3X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각선을 곱한다고, 뭐 약분을 먼저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X 어차피 곱하면 없어지니까 똑같이. 그리고 넘어가면 그러면 3A가 10이어서 A가 3분의 10? 근데 이렇게 되면 A가 3분의 10이야. 아까 응. 저기 B, C, 응. B는 하는 거에서 네. EX 아니에요? 2X야? 요거야? 네. 잠깐 우선 쓴 걸 볼게요. 60분의 30이고 B 한 개 0.4를 곱했고요. 그래서 3이 X분의 2군요? 그러네. 여기가 X분의 2였어요. 어쩐지 분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방법은 뭐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5X분의 A를 한 게 아까 얘기 B를 구한 X분의 2가 돼서 X는 약분이 되니까 A가 10이 돼야 되는 거네. 답은 10이겠는데요? 네, 좀 어렵네요. 그죠? 상대도수 구하는 식을 이용을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학생수 B를 구했으니까 얘를 5X 대 X라고, 어차피 B니까 전체 인원수를 5X랑 6X라고 정해 주셔야지만 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0명. 얘는 조금 어려웠네요. 네.